자,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가 최근에 선보인 새 코너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요즘 강력한 벌레 러브버그 소식입니다. 이 러브버그가 죽지도 않고 또 찾아왔습니다. 더 강력해져서 찾아왔습니다. 퇴치 방법은 없는 걸까요?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계양산 정상입니다. 검은 벌레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나무 계단을 둘러보니 잔뜩 사체가 떨어져 있고 바닥색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벌레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쓰레받기로 걷어내보지만 끝이 없는 벌레들. 등산객 몸에도 잔뜩 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러브버그입니다. 전기 파리채 스파크도 안 켜요. 너무 세서. 손으로 막 이렇게 헤쳐야 되고 막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도심 곳곳에서도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안에도 들어가 버려가지고 징그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걸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9,2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잡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냥 모기약 뿌리고 죽으면은 뭐 실제로 걷어내고. 손에도. 어머머. 놀러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러브버그는 땅을 비옥하게 하고 곤충의 먹이가 되는 익충이어서 살충제보단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퇴치하는 게 권장됩니다. 물 한 컵에 구강청결제 3숟가락 정도를 넣고 이렇게 문틈이나 창틀에 뿌리면 러브버그가 덜 들어오는데요. 이 대신에 그 주방 세제를 3방울 넣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밝은 색을 좋아하는 특성상 어두운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강력 사건들의 단서를 강력하게 풀어줄 수 있는 강력한 남자, 강력반장 배상훈 범죄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배 반장님, 러브버그가 돌아왔습니다. 강력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네. 익충이라는 겁니다. 해충이 아니에요? 해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함부로 이제 그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정도, 그리고 물을 뿌리는 정도, 피하는 정도가 최선이다. 만약에 함부로 네. 농약을 쓰면은 그 다음에 생태계 교란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좀 징그럽죠. 징그럽죠? 징그러운 부분이니까 좀 피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치우는 정도가 아직까지는 최선이다. 7월 정도면 자연히 사라진다. 네. 이게 지금의까지의 얘기 같습니다. 지금 저거 보시면 계양산 등산로에 아스팔트가 포장돼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무에 아스팔트를 포장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체가 저게 다 러브버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쌓여 있는 건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치우는 정도까지는 되는데, 근데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어떤 방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리 해충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렇게 많으면 해충급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러브버그 퇴치법, 정식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 파리였어요? 팔입니다. 아, 파리였구나. 모양은 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근데 옷을 좀 가급적 어두운 색 옷을 착용해 갖고 좀 못 다가오게 하는 정도가 최선 같고요. 오늘 배 반장님 위아래 하얀색 정장 입고 오셨네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달라붙는다. 예, 달라붙는 거고. 예. 어두운 색을 착용하시라고 합니다. 네, 어두운 옷을 입으면 사람 몸에 좀 덜 달라붙는다라는 꿀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력 사건 하나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사건의 단서입니다. 자, 편의점 같은데요. 뭔가를 소지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영상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4일 서울 노원구 한 여성이 손에 흉기를 든 채 걸어갑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선 흉기로 위협합니다. 직원에게 급기야 담배를 뺐습니다. 담배를 떨어뜨리자 계산대에 흉기를 둔 채 줍기도 합니다. 어딘가 어설픈 모습. 담배를 몇 갑 더 건네받고는 돈도 요구합니다. 비닐봉투에 담아서는 유유히 떠납니다. 담배 9갑과 현금 2만 원을 뺏은 여성. 결국 범행 20여 분 만에 주거지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여성의 정체는 뭘까요? 편의점 직원의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시겠습니다.
배 반장님, 뭔가 좀 어설퍼 보이는데 여성이 흉기로 지금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는 상황이에요? 예. 어설퍼도 무장 강도죠. 무장 강도다. 예. 왜냐하면 흉기를 소지하고 네. 금품을 갈취했기 때문에 무장 강도인데, 근데 너무 어설퍼요. 핵심적으로 두 개는 이제 그 흉기를 팔 바깥으로 내밀어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붙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 무글에 떨어졌다고 자기도 모르게 칼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초범이라고 하기도 너무 어설픈 형태가 너무 돼요. 어설프다. 예. 그래 근데 이제 저기 강취한 것도 담배 한 9갑. 그러니까 총량 한 5만 원도 안 되는 형태고 네. 현금도 한 2만 원 정도 되니까 총에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흉기를 소지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점원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고, 그리고 뭐 범인 본인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그런 범죄죠. 지금 경찰이 좀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60대 여성이면 사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우리네 어머니들 또래인데 왜 이 여성이 흉기로 이렇게, 분명히 범죄입니다. 이렇게 찌르려고 하잖아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봐야 되겠지만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범죄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60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전체적으로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은퇴하면서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60대 남성 여성 상관없이 강력 범죄에 너무 어설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거는 매우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인데 범죄 고령화가 진행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사회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은, 경찰의 대응 부분은 사실은 뭐 체포하는 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CCTV를 네. 찾아가면 금방 돼서 20분 만에 잡았기 때문에. 바로 붙잡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체포하려고 하니까 흉기를 휘둘러 갖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가 된 거죠. 추가가 됩니까? 당연히 경찰의 체포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돼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갖고,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점점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편의점에 하는 행동은 별거 아니고 그냥 좀 어설퍼 보이는데 네. 그 자체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경찰의 대응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아이를 공격할 수도 있고 주민을 공격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 그럼 이동하면서도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건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저렇게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쉽게 보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편의점 직원은 얼마나 무섭고 황당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칼에 저쪽으로 휘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놀라서 피했는데, 너무 놀라서 이제 아무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냥 최대한 자극하지 말고 원하는 거 들어주는 쪽으로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담배랑 현금이랑 목재를 달라고 하셔서 그대로 드렸더니 손으로 담아서 가져가려고 하다가 넘치니까 봉투를 달라고 해서. 이 편의점 직원의 어떤 대응이 적절했습니까? 최대한 자극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시키는 대로 응했다. 예, 맞습니다. 절대 자극하시면 안 됩니다. 어설퍼 보인다고 제압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어설픈 것 같지만 흉기는 어떤 형태로 다가와서 본인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건 혹시 쿠션이라든가 아니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밑에 같은데 그걸로 왼손 같은데 조금 있었으면 돌발적인 흉기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방이라든가 걸 몸 안쪽으로 해서 돌발적으로, 그러니까 범인들은 자기가 당황하면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은 자극하지 않은 건 확실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돈은 사실 다시 회수할 수가 있고 경찰에 신고하면은 사건은 해결되는데 핵심은 다치지 않는 겁니다. 다치지 않는. 본인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를 만나보시죠. 두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자, 누군가가 경찰에 붙잡혀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 18년 만에 해결된 사건입니다. 11억 원을 빼돌렸던 은행원 18년 만에 붙잡혔어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내 시중은행에 근무했던 이 사람,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서 11억 원을 떼먹고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지난해 9월 18년 지났으니 괜찮겠지 싶었을까요? 이 사람 행정 서류 발급 목적으로 필리핀 이민청을 방문했는데 인터폴의 적색 수배자 신분이 발각된 겁니다. 지난 27일 18년 만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 18년 만에 붙잡혀서 한국으로 잡혀오는 최근 모습입니다.
야, 이게 18년이 지났지만 이런 범죄는 소멸되지 않는군요. 당연히 안 소멸 안 되고 국가는 저런 범죄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어. 반드시 그 기록에 놓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마 국가가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뭐 서류를 가서 뭐 잠깐 띄우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이미 적색 수배가 됐기 때문에 필리핀 이민청과 한국의 코리안 데스크가 협업을 해갖고 대기하고 있었고 그 이민청에서 바로 이거 체포하게 된 상황에서 송환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저런 형태의 어떤 그 은행원들이 그 현금을 가지고 외국으로 빼돌린 다음에 자기도 외국으로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 최근은 한국의 경찰은 절대 이런 거를 봐주지 않습니다. 작년만 해도 송환한 게 400명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이제 동남아 쪽으로 도망가 있는 어떤 범죄자들은 적극적으로 공조를 통해서 송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보니까 마동석 씨 같은 반장님들이 가서 잡아오던데. 예, 코리안 데스크랑 협력, 거기 계신 분이 코리안 데스크고 그게 코리안 데스크잖아요. 예, 그 안에 있고 마동석 씨 같은 분이 가서 네. 협업해서 잡아오는 형태가 되죠. 동남아나 이런 곳에 범죄 조직들이 많이 도피하잖아요. 예. 그 동남아 국가들하고 우리 한국 경찰하고 공조는 잘 되는 편입니까 요즘? 예전엔 잘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그들도 우리를 무시 못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위상이 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도 많이 협조가 되는 네. 겁니다. 이런 인터폴 적색 수백 같은 경우는 뭐 공소시효랄지 이런 게 잘 없나 봐요. 공소시효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소시효와 연결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공소시효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다른 데 도망가다 잡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필리핀한테 섬이 많기 때문에 섬에 콕 박혀 있으면 잡기 힘들거든요. 뭔가 우리가 액션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움직이고 잡고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11억 원이 18년 전 11억 원이면은 지금보다 굉장히 큰 값어치의 그렇죠. 돈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10배 더 될 것 예. 같은데 야, 이거 다 지금 받아내진 못할 것 같아요. 환수는 어렵겠지만 네. 혹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다른 법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저게 우리 그 서민들의 돈 아닙니까? 그럼요. 그 한 푼이라도 저렇게 하면 안 예. 되죠. 예. 요즘에 그 6억 이상 대출도 막혀서 얼마나 힘듭니까? 현금 10억 있어야 집을 산다는데 예, 예. 그때 당시 11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절대 저거는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잡아서 환수해야 되겠습니다. 네. 강력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돌직구 강력반 세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 만나보시죠. 자, 뭘까요? 결국 피해자가 어떤 사건일까요? 지난달 20대 여성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속옷을 훔치던 남성 기억하십니까? 영상 보시죠. 지난달 27일 경북 안동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남성이 이렇게 쏙 몸을 빼냅니다. 이게 뭐예요? 아슬아슬하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더니 3층 집의 베란다를 향합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남의 집 안에 재빠르게 침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초였습니다. 당시 가스배관 등 지지대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구조였는데 자, 이렇게요. 과연 이 남성 뭐 하려고 남의 집에 침입했을까? 집안 영상도 확보가 됐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베란다 문이 열리고 남성이 들어옵니다. 한 손엔 신발을 든 채 뭔가를 찾는 듯 집안 곳곳을 살핍니다. 옷가지를 뒤적거리더니 여성의 속옷을 꺼내서 냄새를 맡곤 차곡차곡 쌓아서 챙깁니다. 화장실로 추정되는 곳도 둘러보곤 빠져나갔다는데 이 남성이요 하루 동안에 무려 3차례나 침입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범행의 정체 함께 살펴보시죠. 배 반장님, 이 남자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특수절도, 범죄는 특수절도인데 저거는 범죄 분류로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입니까? 물품 음란증이라고 합니다. 저거 속옷만 훔쳐간 거예요? 속옷을 훔쳐가는 거에서 훔친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냄새만 맡고. 냄새만 맡고 예. 더 싫어. 그러니까 후각과 촉각의 각성 때문에 네. 드나들면서 하는 거고 훔쳐가거나 훔쳐가지면 이제 증거가 남으니까 네.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매우 독특하죠. 약간 변태적인 성범죄입니까? 성도착증이고요. 성적 도착증이고 저거는 물품 음란증인데 저거 보시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죠. 저렇게 공포스러울 텐데도 저 공포를 성적 도착증 환자들은
이겨냅니다. 이야. 그 감각적인 것이 더 역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걸 이겨내요? 예, 저 공포를 이겨내. 그러니까 보통 한 10몇 층도 손으로 올라갑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 손가락의 근육이 강합니다. 기어 올라갑니다, 진짜.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범죄자들은 사실은 좀 오래 두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오래 가둬놓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저게 그 범죄의 증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범죄 심리가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저 3층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 그 냄새 맡으려고 목숨 걸고 저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있는 지금 두 자매, 그러니까 아는 두 분이 같이 자취하는 분인데 그분들을 매일 관찰하면서 그분들과 마치 이제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다는 느낌. 아, 범죄의 타깃이 명백하게 있는 거군요. 예, 있고 관찰했고. 불특정 뭐 예, 절대 집하는 게 아니라. 집도 한 3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관찰하면서 그 피해자들을 마치 망상적으로 소유하겠다는 물품음란증의 성도착 증세입니다. 결국은 이 피해자만 피해를 입는 구조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함께 보시죠. 자, 지난 11일에 구속영장이 반려됐고요. 지난 16일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지난 23일에 유치장 구치소 유치 신청이 기각됐다는 겁니다. 세 차례나 뭔가가 기각됐는데 피해 여성들은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벌 받는 거냐. 사직서 제출하고 고향 가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다 번번이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반려됐고 구속영장이 한 번 더 기각됐고 구치소 유치 신청도 기각이 됐다? 좀 너무 황당하실 겁니다. 이 각각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가 됐고요. 법원 단계에서 반려가 됐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스토킹 관련된 접근 금지 그 이상의 일정 시간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위험 네네. 때문에 법원에 신청하는데 그것도 반려됐습니다. 왜 다 이렇게 다 풀어줍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물품음란증이나 성도착증은 물리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일종의 냄새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공포스럽기는 해도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는 게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은 집을 물리적으로 침입해서 나의 어떤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건데 이건 물리적인 공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의 법원은 이렇게 표현해 그런지 매우 보수적으로 바라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범죄자의 인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범죄 인권을 더 우선시합니다. 아하. 그래서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거죠. 누가 하나 예. 죽어나가야지 우리가. 그래서 피해자들은 다 직장도 그만두고 집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범인이 판사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절대 안 하겠다고. 절대 안 하겠다. 그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증을 못하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거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중간에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뭐 중간에 다른 어떤 주간 유치라든가 아니면 뭐 야간 유치라든가 아니면 뭐 뭘 채운다든가 이런 조금 좀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아직은 우리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실은 기각과 발부 둘밖에 없다는 것도 한계인데 물리적인 형태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저는 사실 많이 불만입니다. 네. 야, 이거 뭐 딸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